위대한 전승사의 갈피에는 붓과 원거지, 오손지와 촬영기를 가지고 전체 인민을 원수 경멸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문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온한 장작실에서가 아니라 총포성이 울부짖는 전선길에서 불타는 고지의 전호에서 인민군 전사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한편의 시를 창작하기 위해 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기억하고 또 인민이 하는 전하의 문예인들과 그들이 창조한 작품들 중에서 그 일부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울려 퍼진 노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인민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전시가요 조국보위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시가요 족보의 노래가 전쟁 때 창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노래는 전쟁 발발 석 달 전에 창작된 노래입니다. 1950년대 초 어느 날 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조령출 선생과 니명산 선생은 적들이 또다시 기어들어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는 이른 보도를 듣고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서로 약속이나 하듯이 집으로가 아니라 창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이 격동에 찬 심정이 곧 가사가 되고 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국보위의 노래와 함께 미제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1950년 6월 25일 바로 이날에 침략자들을 단죄하는 첫 시가 해주방송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시입니다. 총. 이 피를 요구하는 물건을 우리는 어느 때이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의 피를 요구하는 너희들의 총을 꺾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시가 나가자마자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를 접하고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참전 열의는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군사동원부로는 매일과 같이 입대를 청원하는 각계층 인민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는 해방 후 법선포 뱃노래요 그리고 꼭꼭 숨으라를 비롯해서 우리 민들이 사랑하는 명곡을 많이 창작한 작곡가 황학권 선생도 있었습니다. 그 입대를 청원하러 온 황학권 선생을 알아본
군사정부 군관은 작곡가 선생, 싸움은 우리가 하겠으니 작곡가 선생은 그저 좋은 노래나 좀 지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침 약자들이 조선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덤벼드는 이때 노래를 짓다니. 그러나 황학군 선생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쟁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즉시적인 반공격 작전이 개시되었고 전쟁 개시 3일 만에 오히려 우리가 적들의 아성을 타고 앉는 기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황학군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진교, 또 진교가는 저 승리자들의 모습을 노래에 담자. 황학근 선생님이 작곡한 이 노래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진군 속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진군 또 진군 이 노래는 전쟁 개시 7일 만에 창작되어 불려진 노래입니다. 적들을 격파하고 진군의 길에 오른 우리 군인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준 전시가요 진군 또 진군.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진군하는 우리 인민군 대여 속에는 수많은 문예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제일 많이 공헌을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촬영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은 서울을 해방한 즉시 첫 역사 기록 영화 전선시보 제1호를 만들어서 싸우는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종군 촬영가들은 불과 한 달 사이에 금강 도하 전투와 주문진 앞바다 전투를 비롯해서 역사의 길이 남은 화면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척지법 쓰듯이 험한 산바로 타고 오르고 골짜기를 가로지르면서 론산에서부터 대전 동남부에 이르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120리를 달려서 적들이 테러로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촬영가 동무들이 10리나 늘어진 우리 연대의 행군 대열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아마 우리보다 50리는 더 달렸을 겁니다. 나는 전쟁 시기 전선 10호나 기록 영화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이 원수람들을 쳐부시는 것을 볼 때 정말 힘이 솟았습니다. 대전 해방 전투에서 미군 24사단장 띵을 사로잡고 스미스 성견대가 녹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때에 실감 있는 화면들을 촬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규환, 최태국 촬영가 동지들은 훗날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깊은 요원을 남겨준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과 그리고 월미도와 같은 명작을 훌륭히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시기에 우리의 촬영가들뿐만이 아니라 미술가들도 전쟁 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전쟁 시기에 그 해방된 서울시와 여러 지역들에 님홍은 선생이 창작한 첫 선전화 조국을 위하여 모두 다 전선해로, 이 선전화가 나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위대한 시룡님께서는 자국해방 전쟁 시기 선전화 창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미제 침략자들을 초물리치는 자국해방 전쟁에서 이 선전화가 넣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시룡님께서는 직관 선전물은 긴 설명이 없이도 대중을 직접 거무추동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전쟁 척에 벌써 이 선전화 창작의 정자와 방향도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룡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때 유아가였던 종간철 동지도 이 선전화 창작 사업에 적극 뛰어들었고 많은 선전화들을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창작된 선전화들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리 시룡님의 전개하신 용상을 모신 선전화들이 많이 창작된 곳입니다. 서울 해방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미술가들은 모두 해방 직후 평양학원에서부터 새조선을 위한 미술 창작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수령 형상 주제 미술 작품 창작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된 서울에 위대한 수령님이 초상화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수령님이 영상을 모신 초상기를 창작하였던 것입니다.
나왔더니 서울 시내가 굉장합니다. 백공호 땅크가 우릉우릉 막 달리는데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영상이 존중을 모신 스님의 영상이 모셔져 있었고, 김일성 장군 만세 구호들을 쓴 것을 들고 애국자들이 막 만세 하면서 지금 땅크에 올라타고 같이 진격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김일성 장군 만세 막 목청껏 부르고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시 인민들의 이 요라와 같은 한이가 정군길에 서 있던 김부건 동지와 그리고 영생불멸의 혁명성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김원균 동지의 마음을 세차게 울려줬습니다. 하여 전하의 나날에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또 한편의 수령성가가 태어나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무한한 영맹과 슬기를 안겨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해인들은 전쟁의 첫 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를 기록영화 문헌과 사진문헌, 영상미술작품과 혁명성가 작품들에 대대적으로 반영해서 싸우는 우리 인민군 전사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었습니다. 먼 포성에 울려오는 덩트는 하늘가 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각에도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불타는 이 월미도를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하고 저였는데 대운이 역시 숭엄한 생각에 잠기듯 정의가 바라보는 북쪽 하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다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지도 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고 계실 것입니다. 원수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저국 땅 모두이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중에도 믿어온 당원들이 정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모든 정을 기울여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덟 시 57분 벌써 오른손이 수류탄 묶음을 둔 리대훈 중대장이 일어섰다. 땅굴을 향하여 수류탄 묶음을 던졌다. 중대장은 더 보이지 않는다. 놈들의 세찬 불길 속에 또 한 동무가 일어섰다. 수류탄을 던지지 못한 채 넘어지고 말았다. 우리 동무는 더 볼 수 없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당신이 될 것이다. 당신이 그칠 때 전건 옆에 쩍차를 켜놓은 수류탄이 터질 것이다. 마지막 나의 당신을 정중히 받아다오. 일본수. 지금도 우리민은 전쟁에서 가장 준엄했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를 제일 잊지 못해 합니다. 인간의 신념과
의지가 검증되던 그 시기에 우리의 문예인들은 최고사령부가 있는 북으로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하나의 신념을 안고 싸웠습니다. 그때 그 공화국은 망했다고 떠버리던 반동놈을 처단하고 놈들에게 잡혀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고 외친 미술가 정송찬 동지, 그리고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라고 신념의 외침을 터친 신천의 신 강승한 동지들처럼 우리의 문예인들은 그처럼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에도 불함없이 시대가 바라고 요구하는 혁명적 문예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조령출 선생님과 림현상 선생님은 압록강가에 도착해서 그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재진격의 길에 오른 인민군 대호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뒤로는 뗏목이 압록강을 따라 거세차게 흘러내리는 모습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민군 전사들이 부르는 씩씩한 군가 소리, 유벌공들이 부르는 구성진 노래소리, 그 두 창작가는 전쟁이 아무리 오목하여도 승리의 봄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흥분하여 그 자리에서 작품을 단숨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1988년 러시아, 당시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에서 진행된 세계 젊은 작곡가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이때 그 다른 나라 창작가들에게 이 작품의 창작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시 세계가 조선 전쟁의 운명을 논하던 심각한 시기에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노래가 나온 것은 당신네 나라밖에 없다고 몹시 감탄해하였습니다. 강원도겐 박가리 하는 소녀들의 노래, 전선으로 좋은 선물 보내주자니 이깔나무 참나무야 너는 사실 이런 훌륭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고 오보의 수령님을 끝까지 믿고 싸운 우리 전시 창작가들이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아버지는 협주단 성원들을 이끌고 후퇴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 미국 놈들이 폭격기가 너무 그저 폭탄을 우박처럼 떨고서 자기 생명도 가늠하기 어려운 때도 아끼만은 사가지 않게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갓난 신고에서 최고사령부로 찾아갔습니다. 오보 수령님께서는 협주단 배우들이 공연을 몸소 보아주시면서 아주 훌륭하다고, 조선예술은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은 좋은 노래를 쓰자면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군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싸움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더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방향과 방도까지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버지는 협주단 전선공작소 책임자로서 포탄을 실은 자동차 족지암에서 또 1211고지를 비롯한 이 싸움장에서 전호 속의 나의 노래와 자동차 운전사의 노래를 창작하여 전쟁 승리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차요? 전선을 합니다. 지금 항공인이 조심해 다니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시가요를 들으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로병동지가 국립민족예술단의 성악 강사로 사업하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수십 년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사 동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의 전쟁은 사랑으로 이긴 전쟁이라고, 정말 고향에 부모, 처자, 친지들이 사랑이 없었다면 조국을 지키는 사랑도 있을 수 없었다고, 바로 그 사랑을 빼앗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족개심과 중호심이 그대로 전투마당에서 희열과 낭만을 주는 전시가요를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아무도 몰라 뽕 따러 가세, 우리님 영웅 되셨네. 그리고 샘물터에서, 특히 그 샘물터에서 그 노래는 처음으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부른 가수가 바로 그때 당시 17살의 김점순 동지였습니다. 샘물터에서 이 노래는 작가 최로사 동무가 시를 쓰고 작곡가 윤승진 동무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곡이 나오자 우리 민들은 얼마나 이 노래를 사랑했는지 우리들의 공연을 할 때면 반드시 자청을 해서 2번씩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자와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샘물터에 무르길로 덤이고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 동무 슬금슬금 돌았네. 살그머니 바라보니 덤지가 서투르지 부끄러워도 말이지요. 제가 빨아드릴까요? 제가 빨아드릴까요? 샘물터에 무르길로 덤이 건너갔
나갔더니 송들은 동무들이 전선으로 떠나가죠. 호둥지둥 샘물토에 진달래 꽃 꽂아주며 고등하여 부탁했지요. 승리의 날 떠세요, 승리의 날 떠세요, 승리의 날 떠세요, 승리의 날 떠세요, 승리의 날 떠세요. 여기가 바로 제6차 군무자 종합예술경연대회가 진행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 가장 준엄했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 벌써 승리할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시며 모란봉 지하국자 건설을 발기하시고 또 가열한 전화의 불길 속에서 두 차례의 군무자 예술축전을 저지하여 주신 위대한 시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뜨겁게 전하고 있는 역사의 이 장소에 서고 보니 정말이지 그날의 우리의 인민군 용사들이 승리의 신심과 환희, 격정에 넘쳐 목청껏 부르던 전시가요들과 예술작품들이 금시라도 막 들리는 듯 싶습니다. 가슴철 북선이 굳은 흘리며 원수놈들 얼빠져 가슴이 무너진다. 나는 그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당시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조선인민군 제6차 군무자 종합예술경연대회 참가자들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볼수록 샘이 솟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여기엔 화선 전투원들이 1000명 넘어 참가했는데 공화국 용들도 참가. 탄피금을 비롯해서 전투원들이 만든 화선 악기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희한했습니다. 그리고 기악곡, 전시가요들, 무용, 시랑성, 만담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연극까지도. 그때 내가 소속된 부대에서도 군무자 예술 경연 대회 준비를 요란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사들을 감동시킨 것은 시 조선은 싸운다입니다. 그 시가 무대에서 울려 퍼지자 우리 모두는 일어서서 함께 울었습니다. 싸우는 조선의 전방아, 시발 위에 돌까지 타는 산에서 어떻게 원수를 물리쳤느냐? 폭격에 밑바닥까지 뒤집히는 강간은 어떻게 넘었느냐? 불붙는 거리와 마을들은 폭격의 컴컴한 진지는 어떻게 지키느냐? 누가 수류탄을 대요 적의 땅크 밑에 이어들었던가? 누가 항일에 빛나는 전통우리여 가슴으로 불붙는 화구를 막았던가? 초라 속에서 포연 속에서 교래의 죽음을 넘어 무한한 시련과 고통을 벅차며 눈물도 잊어버리고 끝없는 증오에 불타는 눈이 어찌 눈물을 알 것인가? 한숨도 없이 끝없는 복수에 불타는 가슴이 어찌 한숨을 알 것인가? 모든 것을 생명도 사랑도 청춘도 조국에 바치어 인민은 싸운다. 정말 전쟁 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던 군무자 종합예술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인민군 전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심취되었던 당시의 병사들이 훗날 가요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와 조선인민군 군가와 같은 명작을 훌륭히 창작해내는 문예인들로 자라났습니다.
이때 그 평범한 병사였던 김철 동지가 쓴 자작시 용서하시라와 그리고 더 쓰지 못한 시는 훗날 유명한 시로 우리 문단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리단추를 젖꼭진 줄 알고 틀어진 채 놓지 않는 나 어린 아기. 폭격의 연기 속 옷마른 옷이 군복 입은 사나이 옷마 될 순 없을까? 해방된 자산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내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전쟁. 참으로 전쟁은 많은 것을 잃게 했지만 조나의 문해인들은 조국수호 정신이라는 그 위대한 정신문화적 재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영웅세대의 넋을 이어갈 맹세로 끌어번지는 우리의 7.27은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저 하늘가의 국문자로 새겨갈 것입니다.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 것입니다. 전하의 문해인들의말로 사랑과 칭호로 명작 창작의 전국길을 이어온 참다운 애국자들입니다. 전시문화예술 작품들에는 전승세대 그 위대한 넋이 깃들어 있습니다. 명작 중에서도 진짜 명작은 전승세대가 발휘한 위대한 조국수호 정신,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